안녕하세요. 배우 이재용입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국정은 마비된 듯 했는데요. 밖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이랬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경제, 민생과 외교 안보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대내외적인 위기와 도전 속에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져서 경제도 민생도 외교안보도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교안보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픈 현실인데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도 국회가 늘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정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지금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기 전까지는 국회하고 정부가 같이 좀 국정을 잘 챙겨 나가야 할 그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정 질서가 상당히 위협받고 또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과정이 좀 마무리될 때까지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또 저희 입법조사처가 함께 국정 전반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드리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상황 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은 1.8%로 수정 전망하였고 한국은행도 며칠 전 계엄 이전 성장률 전망 1.9%보다 낮은 1.6에서 1.7% 성장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다시는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경제, 민생 및 외교 안보 상황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제, 금융시장, 민생, 외교 안보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먼저 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발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우리 경제를 요약하면 내수 부진 지속, 수출 증가세 둔화입니다. 30개월 이상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오랜 민간 소비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직후에 1,400원에서 1,440원으로 급격히 상승했고 최고 1,487원까지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크게 하락하였고 저희 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수출 전망 역시 올해 들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엄 후 12월 말까지 한 달간 3조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계엄 충격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서 올해 성장률을 전망을 1.6 내지 1.7%로 하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하락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한 경제 주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이 경제, 금융시장에 준 충격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제1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부캐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는 사람들의 선택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경제는 개인과 사회의 선택이 모여 형성된 결과물이라는 의미인데요. 계엄 이후 우리 경제의 현 주소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사실 한 경제 신인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 지표가 환율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기업들이 사실 부도 위험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은행들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환 위기를 겪는 많은 나라들이 이 경상수지 적자를 겪으면서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외환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다행히도 상당 규모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온 달러가 결국은 이제 해외에 자본 형식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해외 자산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은행이 얼마나 건전하냐입니다. 이러한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성장률은 저희가 11월 전망 때 1.9%로 예상했습니다. 근본 1월 때 이제 저희가 금통위에 보고 드릴 땐 그거보다 좀 0.2나 0.3% 정도 낮아진 1.6에서 한 1.7% 정도로 하향 조정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올해 성장률은 한 0.2%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계획하고 어떻게 집행할지가 또 올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 그거에서 좀 변동된 숫자를 저희가 또 보고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 여행업 등 관광산업 위축, 사회적 대화 중단 상황, 부정적인 이 단어들은 계엄 이후 경제, 금융시장 위기가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민생 직격탄으로 이어진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계엄 이후 신용카드 이용 금액 감소 효과를 보면 약 1.21%포인트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금액도 보면 5,670억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 산출은 저희가 카드 이용 46조 9조 원에다가 추정 계엄 효과라고 저희가 만든 1.2%를 곱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 신용카드 이용 금액 감소 효과들은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 여가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그 의정 간의 갈등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지속되다 보니 건보 재정에도 좀 어려움이 나타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국정협의회 안건으로 2월 내 의대 정원 문제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 중단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경사노위나 정부위원회 노동계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들이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추진 체계라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의 입법 정책 지원으로서 여야 간 이견이 좁은 노동 민생 법률은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계엄은 코로나 종료 이후 고전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더욱 극대화시켰고 치플레이션 현상으로 서민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들이 집중되는 지금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올 예산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나 고기무상교육, 에너지부학초 이런 같은 복지예산 절대액이 13조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은 힘들게 버티던 민생을 이제 그로기로 몰았는데요. 불안과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이제 높아져서 그게 소비자 심리지수나 기업경기 실사지수 같은데 이제 큰 폭 하락으로 반영이 됐고요. 당장 이런 그 민생의 응급 처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울 건지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정부, 그다음에 학계, 언론계를 통틀어서 다 논의를 통해서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불평등을 줄이고 소득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정책의 틀을 다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외교 안보에 큰 변화를 예상하는데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트럼프 신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핵심 통상 정책으로 설정을 하고 있으나 관세 부과 대상 및 수준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관세 부과 또 중국의 10%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논의 중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인선이 마무리될 즈음에 대미 방문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미 간 조선업 MRO 협력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거저 사업장이라든가 하나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의 어떤 현안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조선업 강화법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외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하나오션스에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조선소를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작년 12월 달에 결정이 승인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 존스 액트라고 하는 것이 1920년에 통과된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미국 내의 물자 이동은 미국 사람이 만든 조선 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 기업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업 협력 관련돼서도 미국 의회 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이것이 과연 이 미국 내 어떤 당파적 입장을 갈리는 문제인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초당파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트럼프가 들이미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북한 관련 스몰 딜이나 여러 가지 관련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미국 내에 그렇게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이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좀 허술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도 훨씬 더 디테일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엄 이후 위축된 경제 주체를 지원하는 재정적 방안과 긴급한 노동, 민생, 의료 상황에 관한 법률 재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통한 우선 처리,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한 미국과의 통상정책과 대응 방안, 다양한 방법 제시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냉철하게 꿰뚫어보는 노력이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